밤새도록 막 놀면서 오늘 제껴 이럴 때 막 카르페 디엠 이러고 있는데 이 구문이 저는 이 구문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설명을 해요. 뭐냐면 카르페 디엠은 seize the day, 그러니까 오늘을 즐겨라, 그러니까 오늘을 붙잡아라는 뜻이 되고 가운데 있는 아모르 파티는 아까 노래 나왔죠. 그 니체가 말하는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인간만이 자신의 운명의 수능을 넘어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든 간에 내 삶은 내가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삶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멘토 모리. 저는 행복을 공부하고 나니까 행복의 맨 끝에 뭐가 있냐면 죽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복이 생존의 도구예요. 행복은 여러분들의 생존의 목적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생존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한 거거든요. 그럼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잘 살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누군가가 눈을 감고 하늘나라로 갈 때 잘 산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죠? 편안하게 눈을 감고 손을 펴고 갑니다. 근데 잘 못 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주먹을 꽉 쥐고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죽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잘 살았구나. 아까 그 이어령 교수님의 마지막 수업 보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는 영혼인데 인간의 모습을 경험하는 영혼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 세상을 떠나면 본디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험을 잘하기 위해서 잘 사는 것이고 잘 살려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랑 오늘 점심 같이 먹으면서도 그 얘기했거든요. 야,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더 맛있게 먹어야겠다. 왜?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 더 맛있고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삶을 갖고 있든 간에 내가 어떤 운명이든 간에 내 삶을 사랑하는 게 잘 사는 방법이에요. 그럼 내 삶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 어저께로 돌아가서 행복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럼 다시 미래로 먼저 가서 행복할 수 있어요? 오늘밖에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오늘의 값어치만큼 잘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야 잘 살 수 있으니까. 행복하게 사는 내 삶을 사랑할 수 있으면 내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래, 나 잘 살았다. 이제 나는 하늘나라로 가도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거나 또는 주변에 무슨 소식을 들으면 나도 죽을 수 있겠다. 그럼 내가 죽기 전에 하루라도 더 행복하게 살아야겠다가 제가 갖고 있는 제일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뭘 했냐면요. 물론 이제 강의를 하는 날은 제가 이제 근무를 하지 않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희 애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씨 뿌리는 옆에 공터에 있는 채소 따다가 애들 아침 요리 만들어주고 그 다음 1시간 정도 산책 부지런히 걷고 와서 이제 콜드 샤워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 가볍게 먹고 지금 퇴고하고 있거든요. 책 퇴고하다가 마지막 1시간 강의 준비하고 그 사이에 이제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열무국수 정말 맛있게 먹고 최근에는 열무국수에 꼽혀가지고 열무국수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제일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제일 최고로 행복한 상태가 돼야 되니까 열무국수 해주세요 해서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늘 하루를 행복을 쓰면서 사는 방법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하루밖에 못해요. 왜? 내가 원할 때가 오늘밖에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제 강의 이전부터 들으신 분들 알겠지만 저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점심부터 고릅니다. 저는 다이어리에 점심 먹었던 것만 다 기록해놔요. 왜? 다음에 먹을 때 예전에 먹었던 거 안 먹고 저 멀리 있던 거 다시 땡겨와서 오랜만에 먹으면 더 맛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해도 아침에 뭔가 짜증나고 힘들다가도 내가 맛있는 점심 먹었으니까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면서 있다가 보면 번아웃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힘든 이유는 쉼표가 없어서 그래요. 쉼표를 많이 두시면 잠깐 쉬면서 쉬었다 뛰면 훨씬 즐겁고 좋습니다. 아까 지금 오늘 하루의 일정 중에는 저는 거의 대부분이 쉼표였어요. 왜? 이제부터 기분 좋게 달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제 에너지가 가득 차 있으니까 저번 시간에 제가 80분 강의를 해갖고 다들 힘들어 하셨는데 오늘은 제가 딱 45분 강의로 여러분들 힘을 다 안 뺐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Q&A에 진심을 담다 보니까 원래 강의 시간보다 길어졌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Q&A로 할게요. 원래는 이제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들의 Q&A로 싹 모아서 하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5번째 시간이 사실 제가 시리즈 강의를 한 건 난생 처음이에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이게 여기에 와서 이 시간을 보내는 게 저한테 뭔가 되게
느낌표이기도 하고 근데 또 쉼표 같은 느낌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와 내가 너무 행복하다 생각할 수 있어가지고 오늘 마지막 시간인 게 너무 아까워서 이 Q&A가 잘 되면 나중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제주대학병원에도 강의 가고 경찰본부, 경찰청, 소방본부, 교육청 다니거든요. 근데 요즘에 내 마음 달래는 거에 대한 강의 요청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나중에 막 힘들 때 Q&A를 한 100개 던져주시면 그걸로 한번 제가 썰을 풀어보려고 오늘은 4개 질문으로만 5원씩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질문 4개 들어온 게 뭐냐면 첫 번째가 권태감. 이건 걷는 것도 아니고 뛰는 것도 아니고 앉는 것도 아니고 눕는 것도 아니고 언제 끝나나. 내 끝은 금요일인가 월말인가 연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권태감. 두 번째는 버거움. 우리 노력하고 노력에 또 노력을 더 하는데 남는 거는 이제 골병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권태감에 대한 얘기 질문이 있었고 세 번째 감정 기복. 감정이 뒤집힙니다. 사실 저도 어저께 한 4년 만에 감정이 한번 뒤집혔어요. 근데 감정이 뒤집힌 이유가 뭐냐면 노력을 너무 해서 오늘 정말 노력해야지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 감정 배터리가 완전히 고갈이 돼가지고 고장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또 제가 약사니까 만성피로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두루두루 재밌다 해가지고 일단 질문 4가지를 먼저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45분이면 하다가도 멈출 테니까 45분까지만 편안하게 집중해 주세요.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끝나고 질문을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일상생활에 권태기가 찾아왔을 때는 어떻게 행복을 찾아야 되나요? 퇴근 후에 리프레시를 하려고 해도 지쳐서 그냥 눕거나 혼술을 하게 돼요. 이럴 때 극복 방법 알려주세요. 이거 혹시 질문하신 분 있으세요 여기에? 아니면 나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 이 질문 한 명밖에 안 그러시니까 이거 답을 안 해도 되는 건가?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혼술 리프레시. 참이슬 프레시와 함께 하면서 하는데 저는 되게 좋아하는 철학자 행복에 대해서는 쇼펜하우어가 염세주의 철학자잖아요. 되게 세상을 비평적으로 본. 근데 이 사람은 역설적으로도 행복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가 한 말을 저는 이 말을 듣고 되게 뭐야 했는데 진짜 실제로 그래요. 괴롭고 힘들 때는 자세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면 방문 걸어 잠그고 그냥 팍 자잖아요. 이게 인간이 본성이에요. 방어 기전이에요. 내 몸과 마음이 손상됐을 때 내 몸과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 잠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술 먹고 자는 거 말고. 술 먹고 자면 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자면 우리 평균 심박수가 60 아래로 떨어집니다. 굉장히 천천히. 근데 술 먹고 자면 80, 90 왔다 갔다 합니다. 자는 동안에도 심장이 계속 뛰고 있는 건, 더 빨리 뛰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뇌도 적절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잠을 자는 게 제일 좋은 이유가 언제까지? 내가 기운이 날 때까지. 근데 이렇게 말하면 나도 알 것 같아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건 저는 심리학, 생리학 개념으로 봤을 때는 여기 이 책을 본 이후로 저는 평균 취침 시각이 9시 반에서 10시가 됐어요. 저는 그냥 9시만 되면 일단 들어가서 눕습니다. 그냥 뭘 하다가도 멈추고 들어가서 누워요. 왜냐면 잠을 푹 자고 나면 새벽 4시든 5시든 깨나서 막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리프레시가 안 되는데 이렇게 잤는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이 책 보시면 더 좋은데요. 이 책 안 보셔도 이 한 페이지만 보시면 돼요. 수명도 늘리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창의력 높여주고 더 날씬하게 하고 식욕 줄여주고 제가 식욕에는 내 몸 안 치는 이유가 제 식욕은 줄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암과 치매도 예방하고 심장마비 뇌졸중, 당뇨병 위험도 줄여주고 행복한 기분 높이고 우울하고 불안한 기분을 줄여준다. 이게 잠입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수십만 명의 데이터를 토대로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본 이후로 상담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잠은 몇 시간 주무세요예요. 그래서 일단 잠을 잘 자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상담이 달라집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잠을 자고 나면 진짜 뇌가 총명해져요. 저희 애들한테 하는데 암기 과목은 자기 전에 하고 일어나서 이해가 힘든 과목을 해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해서 뭔가를 기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해마가 있어요. 해마는 단기 메모리입니다. 컴퓨터로 치면 램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전전두엽의 장기 메모리로 가는 시간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제 머리가 크지만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6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좀 더 걸리나? 근데 이 시간 미만으로 자잖아요. 오다가 기억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했던 일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잠을 줄이면서 공부한 애들이 성적이 더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기억이 안 나니까. 그래서 이만큼 잠이 중요하다는 거 실제로 그렇고요. 사실은 아까 혼술을 하거나 뭐 이런저런 하는데 리프레시가 안 된다. 리프레시가 뭘까요? 리프레시가 뭐예요? 리프레시 회복? 사실 리프레시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필요한 게 휴식인지 회복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필요한 게 휴식이다. 그럼 휴식을 취해야 되고 회복이다. 그러면 회복을 취해야 되는데 회복할 시간에 휴식을 해버려서 아무것도 못하거나 휴식을 취해야 될 시간에 회복하려고 애쓰다가 다 망가집니다. 이 두 가지 차이를 설명해 드릴게요. 휴식은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진짜 늘어져 있는 게 휴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휴식할 때 뭐 하냐? 핸드폰이고 뭐고 다 치워버리고 아무것도 눈에 그러니까 제일 유일하게 눈에 볼 수 있는 건 책만 있는 데 가 있어요. 책 보기 싫으면 눈 감고 있으면 됩니다. 왜냐면 다른 것들은 내 뇌를 다 빨아들이거든요. 도파민 분출할 수 있게. 유튜브 영상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쇼츠 같은 것들. 근데 그냥 책은 내가 정말 지치면 책도 보기 싫어져요. 그럼 뭘 하냐? 그냥 가만히 눈 감고 누워 있습니다. 그냥 내 몸에 모든 것들. 왜냐면 뭐 음악 들으면서 그래서 스트레스 상태를 낮춰주는 거. 내가 너무너무 몸이 뜨겁게 타버리는 완전히 뜨거운 주전자가 됐는데 그거는 부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휴식을 뭐라고 하냐? 나를 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하고 차단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답답하고 지루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 보세요. 어느 순간에 내 몸이, 내 마음이 휴식이 필요하다면 아무것도 안 할 때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사실은 이게 제 약점이었어요. 저는 쉬는 시간에도 뭘 해야 됐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저를 완전히 잡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게 필요한 게 휴식이냐 아니면 회복이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휴식은 여러분들 다 하시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할 거야가 휴식이죠. 회복은 뭘까요? 내 신체나 정신을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 한 3, 4일 동안 엄청나게 힘든 운동이나 뭐 여행을 끝내고 왔어요. 그럼 돌아오자마자는 뭘 하죠? 휴식을 취하죠. 그러면 하루 종일 휴식한 다음에 저녁에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시작을 하죠.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나서 내가 내 일상으로 돌아가려 할 때 갑자기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게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휴식은 말 그대로 멈춰서 내 몸이 자동으로 충전되는 거라면 회복은 작동법을 다시 잘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감정이 만약에 너무 힘들어서 차단했잖아요. 그럼 차단했다가 다시 여는 거. 그러니까 내 마음, 그러니까 우리 운동할 때도 시작할 때도 몸풀기 하지만 끝날 때도 몸풀기 하죠. 이런 부분들이 회복인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요. 이 아래 써 있는 게 뭐죠? 리크리에이션. 우리가 알고 있는 레크리에이션입니다. 우리가 레크리에이션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복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내 몸이나 마음이 무언가를 하고 싶게끔 만드는 행위를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일을 되게 열심히 해야 돼. 만약에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 휴식하자마자 깨나서 공부할 게 아니고 공부하기 전에 내가 뭔가 눈도 좀 편하게 풀고 내 마음도 좀 더 다짐하고 이런 생각을 통해서 그래 내가 충분히 회복됐으니까 다시 몰두할 시간이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까지 피곤해서 쉬다가 오늘 아침에 굉장히 회복을 잘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아침도 잘 차려주고 한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그 숲길 걸으면서 내 몸이 회복되는 것 같아, 내 마음이 회복되는 것 같아 하면서 계속 저랑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냥 그러니까 막연하게 뭔가 기분 좋아질 일이 회복이나 휴식이 아니에요. 다르다는 거. 내 몸이 필요한 게, 내 마음이 필요한 게 회복이다라고 하면 모든 걸 멈추고 나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내가 회복되고 싶다고 할 때는 내 몸과 마음이 나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 내가 원하는 마음을 따라갈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게 회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8년 전에 갑자기 1년을 안식년을 가졌어요. 약국이고 뭐 다 팔아버리고 도저히 못 견디겠다. 나는 내가 완전히 망가져서 몸도 마음도 너무 피폐해져서 못하겠어 하고 아예 1년을 쉴 때는 회복이었어요. 근데 그 회복을 절반 하고 나니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나는 어떤 사람을 살고 싶지? 하면서 6개월 동안 치열하게 고민하고
내 마음, 내 생각의 준비를 하고 나니까 제 좌우명이 생겼거든요. 제 좌우명을 세 번째 바꾼 건데 그 6개월 동안이 회복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휴식을 먼저 하되 휴식이 끝나자마자 내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나를 충분히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는 회복의 상태까지 갖는 게 다음 날을 준비하는 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직장인으로서 두 번째 질문. 직장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배우자로서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격려의 한 말씀 해주세요. 저희 집에도 이런 사람 하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로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똑같이 말해줬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격려의 한 말은 뭐냐면 이 책 혹시 이 질문하신 분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이 책 선물해 드릴게요. 저한테는 있는 책인데 제 답은 제 격려는 이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심리 상담사이자 강연자인 고코로야시 이노스케의 책인데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제가 2년 전 어저께에 제 표현을 하나를 바꿨는데 그 이후로 2년이 지나니까 지금 제 모습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보통 어떤 일에 앞서서 제가 만약에 이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럼 제가 뭐라 할 거냐? 팀장님, 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잘하시는 거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잘하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해요. 겸양의 의미로. 근데 저는 이게 너무너무 좀 내가 진짜 그렇게 이럴까 하고 해서 진짜 엄청 고민을 한 끝에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은 저는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소리는 잘 안 하고요. 제 마음껏 즐긴다는 표현을 씁니다. 진심을 다하려고 해요. 없는 마음은 안 쓰고요. 제 마음이 있는 만큼은 다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도 한 6번, 7번 연습하고 한 번은 저번 주 일요일 날 3명 앞에서 했는데 1명 울고 막 너무너무 저는 마음을 던져주고 싶어서 했는데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만큼 잘할 수 있어요. 왜? 좋아하는 만큼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력이라는 단어를 어떻게든 안 씁니다. 왜? 저는 노력하기 싫어요. 노력은 힘을 쓰는 거예요. 괴롭게 쓰는 거예요. 아니 힘을 쓸 건데 왜 괴롭게 써야 될까요? 우리가 괴롭게 쓸 때마다 그 힘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같은 힘을 쓸 거면 내 마음껏 그 잘하는 것도 내가 딱 좋아하는 만큼까지. 만약에 제가 못하는 일이라면 그만큼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어린애들 보면 뭔가 미친 듯이 얘가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 얘는 정말 미친 듯이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잘하게 되잖아요. 그게 마음껏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노력을 하지 않기로 한 대신에 마음껏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일기를 쓴 게 저는 사실 겸손하지가 않아요. 제 강의 전에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 제 성격 강점 검사에 제일 떨어지는 게 영성하고 겸손입니다. 저는 신중하지도 않고 저는 제가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돼야 겸손하지 않아도 될까 해서 그냥 나는 원래 부족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원래 부족한 사람인 거 내가 몰라도 남들 다 알 테니까 그냥 이렇게 살자. 그래서 남보다 못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딱 나만큼만 잘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남들에게 보여지는데 잘하고 싶어서 해요. 그러니까 버거운 거예요. 저는 저만큼만 잘합니다. 어떻게 잘하냐? 저는 저희 애들 아까 아침 장난 아니죠. 차린 거. 그렇죠? 우아죠. 저는 집안일 그거밖에 안 해요. 저희 와이프가 아침에 잠을 자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저희 아침에 와이프 출근하니까 화장하고 깨끗이 나갈 때까지 저는 애들이 일어나서 밥 먹고 보낼 준비까지 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진심을 다합니다. 저는 아침에 나가서 그 옆에 텃밭에서 채소 뜯어서 씻어가지고 샐러드 만들고 청경채 뜯어서 굴소스에 볶고 이렇게 하고 저 한 아침 요리만 30분 넘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 합니다. 그래서 딱 나만큼 잘하는 걸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고 나니까 좋던데요. 저는 제가 잘하는 것 같아요. 왜? 좋아하는 거는 반드시 하니까. 그래서 제 행복 실천 습관 중에 첫 번째가 내 마음에 솔직하기고 두 번째가 위로하고 칭찬하기인데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버겁다 하셨잖아요. 왜 내 칭찬을 안 해요? 나 잘하고 있는데. 남한테 칭찬을 기대하면 버거워요. 내가 잘하고 있으면 나 칭찬하면 되는데 이만하면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살겠다는데 내가 즐겁게 살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자꾸 남 눈치 보면서 내가 못하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버겁다고 생각될 때는 남의 눈을 보지 말고 거울 보세요. 잘하고 있다 하고.
너 잘한다. 사실 저희 와이프한테도 이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물론 뭐 다 생긴 대로 사니까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있긴 하지만 지칠 때마다 항상 옆에서 칭찬하고 쉬게 하고 있어요. 이것만 하면 더 이상 버겁지가 않습니다. 저 사실 강의가 화요일날 교육청 갔다 왔고 오늘 하고 주말에 전남 갔다가 다음 주 수요일 중강의하고 다음 주 토요일에 인천 갔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되게 노력해야 될 것 같죠? 노력 안 해요. 왜? 저는 이 강의 준비할 때는 어떻게 하면 제일 재밌을지 그래서 강의를 제가 7월 13일까지 강의를 다 만들어 놨어요. 왜 그랬냐면 사실 지금 책을 퇴고하는 데 노력해야 되거든요. 근데 책을 고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하는 대신에 내가 좋아하는 거 하자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달 뒤 것까지 다 해놓고 나니까 갑자기 책이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열심히 고치고 왔어요. 지금 책 홍보하는 거예요. 7월에 나옵니다. 세 번째, 최근 들어 감정 기복이 심해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감정 기복의 정말 황제입니다. 저는 그냥 저희 와이프랑 저랑 살면서 무슨 말 하냐면 저희 와이프는 이렇게 평온한, 고요한 저는 막 태풍 같은, 막 쓰나미 같은 감정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저랑 살면서 장점이 하나, 단점이 하나 있는데 장점은 당신 덕분에 별의별 세상을 다 본다. 단점은 계속 봐야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 기복도 들쭉날쭉하고 한데 그래서 저도 그래서 제 감정에 대해서 되게 자책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까라는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특히나 그냥 좀 평범하게 남들처럼 고요하게 살면 안 돼. 이랬는데 어떤 걸 보고 깨달았냐면 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 했는데 저는 이 책도 되게 추천드립니다. 감정은 사실 아무 잘못이 없어요. 감정이 기복이 생길 때는 기복이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감정이 기복이 생기는 이유를 찾지 않고 감정 탓을 한단 말이에요. 내 감정은 나인데 내가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내 감정을 억누르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시영 박사님이 화병이라는 단어를 전 세계 의학 사전에 올렸어요. 어느 나라에 제일 많은 병? 우리나라. 감정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감정을 타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 감정이 들쭉일 때와 내 감정이 날쭉일 때를 잘 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을 내가 수용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수용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을 타는 법을 배워야 되고 사실은 내 감정을 느껴야 되는데 겁나는 거예요. 내 감정이 갑자기 격해져 있거나 내가 너무 힘들다, 지칠다 할 때 이거를 못하니까 자꾸 외면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랬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12년 사는 동안 저는 마약만 빼고 다 중독에 빠져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그랬냐? 제가 감정을 외면했더니 감정을 너무 억압했더니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는 외로움도 많고 다정함도 많건데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외롭다고 할 때마다 뭐라 그랬냐면 야 인생은 원래 외로운 거야. 너 직업도 좋고 너 돈도 많이 버는데 뭐가 외로워 쓸데없이. 계속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럼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저는 나중에는 제가 망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정 기복이 있다.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라고 하면 그 감정 기복의 이유가 뭔지를 나를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 감정이 너무 기분이 나빠. 나쁜 이유를 찾아보세요. 사실 분노는 부차적 감정이에요. 2차적 감정입니다. 여기 엄마들 있으시죠? 우리 엄마들 소아과 병원 가거나 약국 가면은 뭔가 이상하게 갑자기 화나지 않아요? 사소한 일에. 왜 그러냐면 엄마들이 내가 잘못해서 아이가 아팠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내 불안함을 계속 갖고 있으려면 고통스러우니까 그거를 분노로 표출하는 거예요. 그게 내 감정이 덜 아프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이 기복이 심해진다라고 하면 그 감정을 내가 자꾸 밖으로 표출하고 기복이 심해지는 이유를 나한테서 찾아야 돼요. 내가 뭐가 힘들지? 내가 뭐가 불편하지? 내가 나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지? 찾으시면 감정 기복이 있어도 됩니다. 저는 제 감정에 되게 솔직한 게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말해요. 왜? 속상하다고 말을 해야 방법을 찾잖아요. 근데 괜찮아 하는 순간부터 어느 순간 아픕니다. 저희 애들 엄마가 이제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는데 한 석 달 정말 힘든 요즘 막 많이 나오잖아요. 학교의 일들. 그 고생하더니 근종이 너무 커져서 수술까지 했어요. 제가 그 이후로부터는 절대로 감정을 억누르지 말라고 하는데 저랑 살려면 많이 억눌러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그 기복이 심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는 게 버거워서 힘들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생은 힘들 수 있어요. 예, 왜 힘들지 않아야 되나 생각하는데 힘들 수 있습니다. 저도 힘들고 예, 불행하기도 하고 이게 짧게 불행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찾은 것 중에 자주 행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인생이 버거울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성공하고 싶어서가 아닐까. 근데 그럼 성공의 목적이 뭘까?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성공인지 행복인지. 예, 저는 행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즐기고 있습니다. 저도 성공하려고 엄청 애를 쓰고 지금 딱 퇴고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성공하려고 하다가 자빠지고 막 고생하는 부분인데 예. 내가 성공하려고 그러면 힘들어도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 너무 힘든 거는 싫고 조금 덜 힘들면서 잘 살고 싶어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즐기시면 됩니다. 예. 집에 열무김치가 있을 때 열무국수를 먹으면 돼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감정 기복이 안심해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에요. 큰일 났다 이거 25분 동안에 뒤에 거 다 해야 되는데 중간에 하다 막 자를게요. 만성피로 같아요. 매일매일 피곤하고 졸리고 지쳐요. 만성피로 극복에 꿀팁이 있을까요? 약국에는 꿀은 안 파는데 그래서 하다못해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심어놨어요. 진짜 이 질문 들으면 제가 어이가 없는 게 약사님이시니까 약이라도 추천해 주세요. 근데 약국에서 이 말 제일 싫어요. 나 피곤해 죽겠고 그러면 잠은 잘 주무세요. 나 잠잘 시간 없어요. 좀 쉬실 수 있어요? 저는 못 쉬어요. 식사는 잘하세요? 그럴 시간 있어요. 약이라도 주세요. 매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먼저 쉬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쉬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실제로. 스위치가 꺼집니다. 우리가 잠 안 자는 거 있잖아요. 잠 안 자는 거는 술 먹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그만큼 똑같이 망가지고 면역체계가 똑같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약이라도 전에 잠이라도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잠자는 게 첫 번째예요. 제가 이 책을 보고 나서 저희 약국 매출이 급감하고 있지만 어떻게든 사람을 재울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겠다 그러면 저희 약국 번역로 500회인데 이거 카톡 약국 블로그 검색하시면 이거 상담하는 카톡이 있어요. 이걸로 물어보셔도 되는데 오실 필요 없어요. 사실 시청에도 이미 저희 약국에 상담하고 계신 분들이 좀 있어요. 검색해갖고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뭐 약이라도 추천해 주세요 하면 그렇지 않고 몸에 대한 상황을 이제 일단 체크리스트를 보내서 체크하게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PB, 그 프라이빗 뱅커 이런 그 자산 관리사 만날 때 내 자산에 대한 얘기 아무것도 안 하면서 관리해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장난해야겠죠. 여러분들의 몸의 상태를 자산의 상태를 알아야 되고 건강검진 기록지 가져오셔도 좋습니다. 저는 읽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맞잖아요. 이렇게 하면 제가 약이라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갑자기 약이라도 추천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광고 많이 하잖아요. 광고 보시고 그냥 사세요. 어차피 걔네들도 그걸로 팔려고 하는 거니까. 저는 제일 첫 번째가 몸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활습관을 교정하려고 하고 두 번째가 식습관이고 세 번째가 약입니다. 이럼에도 저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만 약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심리상담사 자격증도 있어요. 제가 약사지만 심리상담사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 약국에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상담실이 있는데 아무 때나 없으면 제가 절대 없습니다. 저는 일단 월수금요일만 출근하고요. 저는 예약제라서 예약제지만 돈을 받지는 않아요. 대신에 제 시간에만 딱 상담하니까 갑자기 와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필요하면 해드릴게요. 제가 약사가 된 가장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돈 안 받고 이런 일 할 수 있어서입니다. 문턱이 낮잖아요. 자, 이제 22분 내로 5가지 해볼게요. 자, 오원식 썰드데이는 저희 오동근 팀장님이 이름 붙였는데 저희 너무 좋아서 평생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은 이렇고 행복은 즐거움과 의미가 합해질 때만 행복합니다. 즐거움은 뭐냐? 여러분들이 현재의 이익이 즐거운 거예요. 맛있는 거 먹는 거, 기분 좋은 일 하는 거. 미래의 의미는 뭐냐? 미래의 이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때려치고 싶어 죽겠지만 좀 더 다녀보는 거, 이런 거. 내가 물건, 이거 예능이었는데 다들 진지하시구나, 지금. 그리고 내가 뭔가를 참고 다음을 위해서 애쓰는 거. 특히 우리 학생들, 완전히 지금 형기가 고등학교 들어가면 3년 만기라고 하잖아요. 재수 없으면 1년 추가, 이런 식으로. 이 의미만 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말하는 게 좋은 사람이라서
저는 말을 강의 전 2시간, 강의하고 2시간, 뒤풀이 2시간, 집에서 와이프랑 2시간, 8시간 할 수 있어요. 저희 와이프가 저랑 결혼할 때 이 남자가 나를 꼬시기 위해서 그렇게나 말을 열심히 하니 결혼을 하면 말 안 하겠구나 했는데 저희 와이프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제가 강의를 다니는 거예요. 제가 동시에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끝나자마자 전화합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의 미래에 이긴 의미, 제가 말을 많이 하는 대신에 제 말이 재밌어야 제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전달될까 하는데 즐거움과 의미를 합쳐진 게 행복이니까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싶다 그러면 내 일이 즐거운지 나에게 의미가 있는지를 항상 찾으세요. 즐거움만 있고 의미가 없는 최악이 중독입니다. 그리고 의미만 있고 즐거움 평생 없으면 중독되거나 자살해요. 우리가 참고 견디다가 자살하는 거는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서 불행한 사람의 마지막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이 생존의 도구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진짜 내 마음대로 인생 살고 싶다라고 하면 좌우명을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얼만큼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좌우명은 왼좌, 오른우, 뭐 이름명 이런 거 아니고요. 내 앉은 자리 오른쪽에 새겨놓고 항상 까먹지 않게 보는 거예요. 일종의 나침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제 좌우명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좌우명이 무엇일까요? 좌우명 있으신 분. 좌우명은 아니지만 뭐 이런 거 있어요 하신 분들도 괜찮아요. 있으신 분. 되는 대로 살자. 언젠간 끝나겠지. 뭐 이런 거. 좌우명 없으세요? 근데 진짜 좌우명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경험해본 결과로는 좌우명은 인생의 코딩 같은 거예요. 우리 코딩 배우잖아요. 우리 요즘 애들. 인공지능이 한다고 하는데 코딩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코딩을 종이접기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우리 세대가 종이접기인가? 코딩을 잘 못하면 입력값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출력값이 잘못되죠. 그럼 입력값이 정확하면 어떻게 될까요? 출력값이 정확하죠. 진짜 제 생각엔 인생이 아주 이 출력값이 정확합니다. 제 좌우명이 첫 번째 좌우명이 멋대로 살 때 함부로 살지 말자였어요. 그래서 진짜 멋대로 살았는데 정말 그 모든 상황에서도 저희 부모님 생각하니까 정말 극단적인 상황은 안 갔습니다. 오원식은 완전히 망가졌는데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해서 함부로까지는 안 갔어요. 그 두 번째 좌우명이 하고 싶은 일은 반드시 한다 했어요. 제가 그 한 10년 동안, 한 7, 8년 동안은 하루에 4시간 자면서 직업이 4개였어요. 지금도 4개쯤 된다. 근데 제가 회사도 있고 약국도 있고 강사도 있고 약사회 일까지 해서 되게 많이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근데 하고 싶은 일은 반드시 한다가 무슨 일인지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망가져 있으니까 제가 모든 거를 내려놓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때 한 번 뒤로 돌아갔어요. 지금 제 좌우명은 뭐냐면 조선을 펴고 마음껏 살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제 마음에 물어봐요. 너 진짜 원하는 거야? 정말 할 거야? 어느 만큼 원해? 네가 좋아하는 일이야? 하면서 제 마음에 물어보고 사니까 세상 편해요. 그래서 아까 하던 모든 얘기들을 제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에 대한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왜? 마음에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니까. 네가 쉬고 싶은 거야? 회복하고 싶은 거야? 네가 정말 잘하고 싶은 거야? 널 칭찬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좌우명을 제대로 찾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주 그렇게 됩니다. 대신 매우 정확해야 돼요. 제 좌우명이 두 손을 펴고 마음껏 살다가 맨 처음에는 마음껏 살기 위해서는 욕심을 벌어라 뭐 이런 거였어요. 여러 가지 뺑뺑뺑 돌았거든요. 그거를 정말 예리하게 날카롭고 가듬어서 제 코딩을 했더니 이게 지금 8년째인데 아주 정확하게 저는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됐어요. 제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은 안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딩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반 이상 먹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설계도를 그려도 제대로 된 설계도를 그려야 잘 만들 수 있듯이 여러분들 인생도 코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갑자기 영감처럼 떠오른 행복과 성장을 함께 쓰는 더 좋은 삶의 지도가 있어요. 사실 이것까지만 얘기하고 끝내도 좋아요. 왜냐면 이게 정말 저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방향에 대한 거는 아까 마음껏이었잖아요. 그래서 나침반이랑 지도 있으면 좋겠다 해서 지도를 한 5년 정도 고민해서 갑자기 어느 날 번쩍 떠오른 거거든요. 책을 열심히 보다 보니까 자, 우리가 말했죠. 노력보다 즐거움이다. 즐겁게 사셔야 돼요. 두 번째가 즐거움에 의미를 더하면 행복이 된다. 이거 말씀드렸죠. 세 번째가 행복은 생존의 목적이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번째가 행복을 잘 쓰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죠.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잘 살기 위해서라고 했죠. 이런 책들에 다 있어요. 하나씩. 그래서 이 책들을 보다가 뭐 떠오르는 것 같아 해서 갑자기 번뜩 떠오른 게 행복을 잘 써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 어쩔 수 있지 않을까?
성공이든 성장이든 좋은데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건 우리는 에너지니까, 우리는 움직이니까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했으면 행복하면 에너지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에너지가 충분할 때만 움직여야겠다. 아까 말씀드렸죠. 노력 안 한다고. 왜? 노력은 없는 에너지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행복을 써서 에너지 만드는 게 시작이다. 그러니까 행복하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행복 에너지를 통해 성장할 때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유가 죽음의 완성에 이르기 위한 거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행복한 게 중요하다 해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갑자기 번쩍번쩍 떠오르면서 만들었는데, 여러분 어디 계세요? 저는 이쯤에 있거든요. 어디 계세요? 제가 여기에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있으면 이렇게 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마지막 살아남은 게 뭐냐면, 아, 나 행복하고 싶어 했어요. 나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행복하고 싶어. 제가 그래서 행복하려고 하니까 스스로 내려오는 거예요. 전 지금 이 전문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노력을 하는 것도 좋죠. 제가 실제로 막 진짜 토목회사 대표님들 앞에서 강의하는데 그 사람들 막 1000억대 자산가들인데 만나봤더니 성공한 사람들이 부러운 삶이라고 하는데 자긴 죽으면 좀 아쉬울 것 같다. 그래서 힌트를 얻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행복하면서 노력하면 되겠다. 노력해서 이제 오늘 만나면 성공하고 이렇게 살 거다 했는데, 저는 지금 이거는 완성됐어요. 저는 그냥 죽어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좋습니다. 근데 보니까 행복에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행복을 통해서 성장할 방법이 없을까? 내가 올바른 방향을 통해 성장할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행복 에너지가 성장을 시켜주더라고요. 내가 행복하니까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계속 느끼고 싶으니까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성장이더라고요. 아까 아모르 파티 가사에 나왔다고 했어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통해서 성장하니까 행운을 만나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불운을 만나더라도 행복하면 자꾸 이렇게 다시 끌고 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불운하거나 실패해도 다시 끌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을 이루면 다시 그러면 즐거움을 어디서 찾느냐? 저는 성장도 다시 즐거움을 통해서 제 삶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일이 나에게 의미가 되는 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성장을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필요한 건 뭘까요? 행복을 잘 쓰는 거랑 만들고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니까 제가 원하는 지도에 잘 맞는, 저도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실패할 수 있죠. 실패할 수 있는데 얼른 내려올 수 있어요. 성공 안 해도 되는데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가 제 원래 본거지라서 성공 실패 골치 아프면 내려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의 위치를 찾으시면 아마 쓸만한 지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행복 실천 습관, 도전 루틴을 첫 시간에 했잖아요. 그거는 하루짜리 행복이라면, 제가 17살 때부터 행복해야지 해서 그 스티븐 코비의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본 다음에 성공 너무 빡세 이러면서, 나는 성공은 별로 관심 없고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러면서, 그럼 난 죽을 때까지 행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만들어야지 하면서 막 되게 애썼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 시작이 감사하기랑 겸손하기였어요. 왜? 누구를 보더라도 감사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있었으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제 성격 강점 중에 제일 떨어지는 게 뭐라고요? 겸손하기. 그래서 일단 안 되겠으니까 7가지 찾아보자 했는데, 첫 번째가 해피 헤비츠인데, 해피시 첫 번째가 내 마음에 솔직하기입니다. 저는 이게 첫 번째더라고요. 저는 이게 없었으면 죽었어요. 이게 있으니까 삽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살아요. 망할 수 있어요. 망해도 괜찮아요. 왜? 내 마음대로 살 방법을 찾아낼 테니까. 두 번째가 가족과 함께하기입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옥시토신 중독자라서, 옥시토신은 나쁜 호르몬 아니에요. 유대감, 애착에 대한 호르몬이어서 저는 애착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 제 에너지는 가족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두 번째 습관이 됐고요. 세 번째가 매사에 얘가 1번이었는데 나중에 세 번째로 내려가더라고요. 감사할 일은 주변에 항상 있는데 내가 선택해서 하면 되니까. 감사해야 감사할 일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사실 제가 지난 강의 때 무슨 얘기했냐면, 저는 물 마시는 것도 행복하고요. 걸어다닐 수 있는 것도 행복해요. 살아있는 것도 행복합니다. 왜? 못하는 사람들 워낙 많이 봤어요. 심지어 올해 2월에 제 친구가 하늘나라 갔어요. 엄청 친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감사하니까. 네 번째가 위로하고 칭찬하기입니다. 첫 번째 새 습관은 나를 채우는 행복이에요. 내 행복이 가서 찼다?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게 더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행복은 전염된다는 책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내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질 확률이 15%, 친구의 친구는 10%, 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 행복해지면 내가 행복해질 확률이 6%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행복을 100을 넘기려면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돼요. 제일 쉬운 방법이 추구리는 겁니다. 저희 약국의 할머니도 저한테 엄청 많이 빠져 있어요. 제가 할머니 나이 마이너스 12 정도 하면 됩니다. 10은 별로 안 먹혀요.
우리 할머니 오늘 선밤수가 맥결하게 하루방 아직 안 죽어서 그러면 요즘은 빨리 갈랐습니다. 그게 있어요. 할머니들은 더 본인이 사실 그렇잖아요. 나이 들수록 더 남들에게 나 때문이 아니라 남들에게 신뢰될까봐 더 단정하게 꾸미고 애를 쓰십니다. 저 그거 엄청 칭찬해드려요. 너무 예쁘시다고. 소시적에 더 예쁘셨을 거 알고 있고 지금도 예쁘시다고. 왜? 너무 행복해하세요. 그분들 보면 저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습관이 위로하고 칭찬이고 다섯 번째 습관이 나에게 몰입하기입니다. 전 제가 몰입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아까 아침밥 만들 때 저는 라면 하나 끓이는데 30분 걸리거든요. 라면 조리법을 설계를 해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다 꺼내서 저는 새우도 딱 2개 뭐 이런 식으로. 네. 그 표고버섯을 어떻게 썰까? 네. 그다음에 길쭉한 버섯 뭐였죠? 실로 된 거. 아무튼 버섯 어떻게 찢을까 해서 하고 국물 농도는 어떻게 하고 끝났을 때 밥을 언제 이렇게 하면서 치네요. 이게 뭐냐면 뭘 해도 나에 몰입할 때는 오롯이 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너무 힘들고 지치고 다 미우면요. 여러분들 위해서 사세요. 제일 좋은 방법이 몰입입니다. 내 우주로 들어가는 거. 그 즐거움의 극치를 나타내는 시간이에요. 6번째가 남에게 공감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공감이 쉽진 않아요. 공감은 심리학 용어로 이제 심파시인데 동정이 될 수도 있고 공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정은 저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공감은 저 사람의 마음을 있는 대로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너의 마음은 그러하구나. 뭐가 되든 좋습니다. 옆에만 있어 주세요. 내 주변에 누군가 힘들다, 지치다 할 때는 옆에만 있으면 돼요. 자살 방지 캠페인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 옆엔 누군가 있습니다라고 해요. 당신 옆엔 반드시 누군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생명을 살릴 정도로 중요한 습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건강하기인데 이거는 나와 남이 함께 건강하기, 일과 삶이 함께 건강하기,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하기, 현재와 미래가 함께 건강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에 대한 게 강하다가 아니라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satisfaction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중에 첫 번째 것만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봤어요. 굿라이프가 좋은 삶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한테 필요한 게 행복한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의 결과물인 좋은 삶인 거예요. 잘 살고 있는 상태. 최인철 교수님이 프레임이라는 책으로 유명한데 이분이 행복한 사람들의 10가지 특징 중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씩 늘어갈수록 더 행복해지는 건 맞습니다.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렵잖아요. 저는 좋아하는 일을 잘할 때까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77년생이니까 내년에 50인데 야 인생 50년 준비했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지금도 누구 눈치 보면서 내가 못하는 거 잘하려고 애쓰는 거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50년 준비했으면 자기 인생은 준비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를 내가 지금 잘하게 된 능력으로 어떻게든 하는 거지 내가 못하는 걸 하려고 아둥바둥 사는 것도 괴로워요. 두 번째, 되고 싶은 나를 본다? 뭐 안 되면 좀 어때요? 아까 말했죠. 버겁지 마세요. 가끔 때려치우고 도망가도 돼요. 내가 없어야 내가 소중한 줄 알지. 우리 그거 아세요? 물이나 공기 같은 거 무생 무치입니다. 근데 없으면 죽어요. 제일 소중한 거는 제일 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흔한 게 그 버거운 사람들한테 제일 흔한데 놓치고 있는 게 뭐냐? 나를 위한 마음이고 나를 칭찬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시간이에요. 나한테 잘 못해놓고 다른 사람을 잘한다? 위선입니다. 왜? 저 사람이 나한테 못하자마자 화가 날 거거든요. 나한테 잘하고 남는 시간에 남한테 잘하세요. 저는 무조건 그렇게 합니다. 왜? 내가 충분히 행복해야 내 행복 에너지를 남한테 줄 수 있으니까. 근데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잖아요? 남도 불행하게 할 수 있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어차피 나는 나대로 삽니다. 제가 아무리 잘나봤자 제 얼굴은 인생 평생 클 것이고 저는 이렇게 말이 평생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의하는데 어울리는 사람이지 잘 보이잖아요. 멀리 있어도 1000명 앞에 있어도 제 얼굴이 눈에 띄는 아유 계속 먹혔는데 오늘 안 먹히네 이거. 그 다음에 돈보다 힘의 관계. 우리는 무리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돼서 누군가 나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 관계를 통해서 돈보다 큰 힘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보다 경험을 산다. 돈으로 이해할 걸 산다. 뭐가 있냐면요. 불행한 사람은 물건을 사고 행복한 사람은 경험을 사요. 왜? 행복한 경험은 추억이 되고 추억은 언제든지 끄집어내도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근데 내가 물건을 사는 이유는 뭐냐면 내 경험이 나를 행복하게 할 거라는 장담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물건의 감가상각은 어마장장합니다. 내가 그 물건 언제 샀는지 기억도 못하고요. 그 물건이 애물단지가 됩니다. 돈으로 시간을 사고 명상하고 소소한 즐거움 자주 발견하고 비용으로 채운다.
없어야지 있는 게 좋아요. 다 있으면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없을 때마다 왜 없지가 아니라 아 이걸 채우면 되는구나 하고 편하게 생각하세요. 저는 특히 이 세 가지를 좋아합니다. 제가 일을 덜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평생 여러분들은 정년퇴직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말씀은 약사는 정년퇴직 없어도 좋겠네. 그리고 저는 죽을 때까지 일하라고요. 그래서 그래 니들이 원하는 대로 죽을 때까지 일할 테니까 지금부터 반틈만 일할 거야 하고 일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겸과 쾌족이에요. 자겸은 남한테 신경 쓰지 않는 거, 그냥 내가 생각하는 만족, 흡족의 상태고요. 쾌족은 발이 기분 좋다요. 발 씻고 나면 기분 좋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용기가 있어요. 아까 말했죠. 나에게 솔직하게 용기가 필요한데 용기가 겁내지 않는 기계라고 하지만 저는 겁나요. 겁나는데 용기 냅니다.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인데 저도 지금 이런 시간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는 제 결과를 책임질 자신이 있습니다. 저 뭐 약사니까라고 할 수 있지만 제 주변 약사들이 제 동기들이 저보다 이렇게 치고 올라간 지 한참 됐어요. 제가 한동안은 이렇게 치고 올라갔는데 근데 저는 지금 제 결과를 굉장히 책임질 수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겁니다. 니체가 그랬어요. 가장 큰 결실과 즐거움, 깨달음 기회는 위험하게 사는 것이다. 위험하게 사는 게 뭐냐면 용기 내서 나를 위한 도전을 해보고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준비, 두려움을 가져보는 게 그게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행복의 사용기한이 있어요. 행복의 사용기한은 야야, 너 늙으면 쟤 억울한 게 뭔지 아냐? 주름? 에이 아니요, 돈 그거 좋지. 근데 그것도 아니요. 우리 할미가 진짜 억울한 거. 나는 언제 한번 놀아보나 그것만 보고 살았는데 지를 이제 좀 놀아볼라 치니 몽둥아리 말 안 듣네. 야야, 나는 마지막에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인 줄 알았다. 근데 자주주를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이었어. 젊은 사람들 말 내키로 타이밍인 것이요. 인생 너무 아끼고 살지 바로 오늘이도 꼬박꼬박 땡기고 이제 보는 게 웃는 것을 미루면 돈처럼 쌓이는 게 아니라 더 사라지더라. 그게 진짜 중요해요. 자주 웃으세요. 행복은 짧게 불행하고 자주 행복한 거예요. 큰 행복을 기다리면서 평생 불행을 참지 마세요. 행복의 사용기한은 진짜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모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행복 사라져요. 행복을 사라지니까 빨리 써버려야 돼요. 그럼 행복을 쓴 자리에는 추억이 남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을 계속 가져갈 수 없어요. 우리는 행복 쓰자마자 사라지거든요. 대신에 나에게 행복한 추억이 많이 남으면 언제든지 추억을 꺼내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할 때 행복 놓치지 마세요. 쇼펜하우어가 말했습니다. 시간은 자신을 잘 쓰는 자에게 친절하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시간을 얼마나 잘 쓰고 계세요? 특히 아까 말했죠. 아끼지 말라는 말, 나에게 아끼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 내 행복을 나에게 아끼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불친절해집니다. 저는 이게 저희 슬로건이에요.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니까 노력하는 것이다. 저희 약국에서는 점심 메뉴 정하기 전까지 일 안 해요. 왜? 행복할 거리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회의 그거 하나예요. 점심 메뉴 잘 정하면 일은 알아서 하면 돼요. 왜? 점심 먹을 때까지만 내가 일 잘하면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한 개로만 해달라고 해서 이것도 한 석 달 정도 고민해서 만든 문장이에요. 여러분들이 행복하시려면 짧게 불행하시고 자주 행복하시고 조금 더 건강해지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여러분들은 언제고 어디서나 잘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42분에 끝났다. 질문 하나 뭐 있으면 받아볼까요? 원래 하고 했던 거니까. 없으세요?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강의 잘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